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곳곳에서도 저녁마다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를 두고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속속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탄핵을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시성 도의회 의장, 신경호 교육감이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전국 혼란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지역사회에 혼란이 없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학교 급식실에 튀김 로봇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입회에서는 단순 기능 대비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려고 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곳곳에선 저녁마다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지난 5일 춘천시 동래면 거두 사거리,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정권 퇴진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인원만 200여 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저녁마다 거리에 모여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분노한 일반 시민들도 촛불을 들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보태서 윤 대통령이 이게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데 빨리 탄핵을 해서 우리나라가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계엄령을 함부로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한다라는 건 도저히 이건 뭐 대통령감이 아니다. 그런 분노감에서 이 시위에 나오게 됐습니다. 계엄령이 끝나고 일상은 계속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과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혼란스러워요, 너무나. 잘못하면 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40년 만에 광주가 된 것 같고 그냥 당황스러워요. 안 잡혀가요? 민생 경제를 걱정하는 상인들의 한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계엄령 했다는 거에 너무 놀래서 그때 너무 놀래서 잠을 못 잤어요. 근데 뭐 타격이 없다고 하는데 제 피부로 느끼기에는 조금 타격이 있던 것 같아. 강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 국회의원들은 최후 통첩과 최후 경고를 엄연히 수용하여서 내란 범의 공범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 경고드립니다. 이 밖에 원주, 강릉, 동해 등 강원 지역 곳곳에서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시성 도의회 의장, 신경호 도교육감이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전국 혼란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지역사회에 혼란이 없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6일 도청에서 회동을 갖고 현 시국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에 타격이 없도록 과음은 자제하되 연말 행사는 진행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민간에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지난 3일 밤 갑작스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휩싸였었는데요. 계엄 사태 이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비상계엄도 끝났고 윤석열도 끝났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허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현행범이라고 지칭하며 국민의 심판, 역사의 단죄, 국회의 탄핵이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이번 계엄 사태의 원인 파악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12월 4일 새벽 양구군청 CCTV실과 상황 통제실에 군경이 들이닥쳐서 점거를 했습니다. 전군에 각 지자체 CCTV나 통제 상황실을 점거하라고 한 지시를 내린 적 있습니까? 그렇게 지시 내린 적은 없습니다. 또 원주시 을지역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도 4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를 겨눈 총뿌리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강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입장도 속속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먼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난감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5일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 시간에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계엄 사태 당시 군의 국회 진입 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군에 대한 애정이 결코 식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이번 계엄 사태를 계기로 해서 또 다른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은 지난 4일 국민께 사과한다는 글을 공개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민주주의의 시간을 되돌린 것으로 깊은 유감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투표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원주시 갑지역 박정아 국회의원이 유일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요즘 휴게소 등 대량 조리가 필요한 주방에 조리 로봇이 도입됐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음식에 정량의 재료를 넣거나 일정한 온도가 되면 꺼내 담는 등 단순 작업은 로봇에게 맡기는 주방 자동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강원도 내 일선학교 조리실에 이 조리 로봇을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입니다. 무인 단말기에서 손님이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자 조리사가 아닌 로봇이 음식을 시작합니다. 우동면이 끓어오르면 관절형 기계팔이 채반을 들어 면을 건지고 육수를 붓고 고명을 올려 음식을 완성합니다. 간편식품뿐 아니라 갈비탕, 육개장 같은 한식도 정해진 조리 순서에 따라 뚝딱 만들어냅니다. 부족한 일손을 보완하고 일관된 조리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조리 로봇의 장점으로 평가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에 튀김 로봇을 도입하겠다며 예산을 세웠는데 도입회 예산심의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학교 급식 조리 로봇 시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 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10억 원은 한 대당 1억 원의 튀김 로봇을 10개 학교에 설치하는 데 쓸 비용입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튀김 로봇 업체로부터 제품을 기증받아 춘천 한샘고등학교에 시범 운영한 결과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월부터 9월까지 무더위가 계속 지속되면서 이 튀김 로봇에 대한 효과를 아주 톡톡히 보셨습니다. 그러나 튀김 로봇은 말 그대로 튀김 요리에만 사용할 수 있는 로봇으로 다양한 식단을 소화해야 하는 학교 급식실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단순한 기능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시중에 알려진 로봇팔 한 대 가격은 3천만 원에 불과한데 대당 1억 원에 달하는 튀김 로봇 가격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의원하기 전에 치킨집을 했습니다. 튀김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전국에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다는 곳에서 튀김 로봇을 10대 이상 지금 보급한 데가 있습니까? 시도 차원에서? 그렇진 않습니다. 없어요. 네. 효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엇보다 급식실 현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학교 급식 관리 지침상 튀김 메뉴는 주 2회로 제한되고 대부분 완제품을 사용해 조리 시간은 5분에 불과합니다. 튀김 로봇을 설치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3일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사전 수요 조사에서도 도내 학교 중 단 3곳만 설치를 원한 상황.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10개 학교 설치를 위한 예산을 미리 책정했습니다. 주 2회 이하의 튀김 요리도 다 튀긴다 할지라도 주 2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학생 수가 많거나 또 기숙사가 있어서 삼식을 하는 학교 등 이런 데일수록 거의 완제품 들어오는 거 아십니까? 2번에 걸쳐서 세 곳만 신청을 했는데 10개의 학교 예산을 미리 편성한 이유는 뭐죠? 도교육청은 튀김류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조리사들의 건강을 지키고 일손을 덜기 위해 튀김 로봇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사업 예산이 무리하게 편성됐다고 보고 전액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위의 이 같은 지적에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되살려보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예산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난달 말 전국에 때이른 폭설이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죠. 올해 겨울 날씨는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이번처럼 기습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거나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어 피해에 대비해야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쌓인 눈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지붕 아래에 승용차 한 대가 깔려 있습니다. 전기톱을 든 소방대원은 길 위에 쓰러진 나무를 잘라냅니다. 지난달 말 내린 기습폭설로 인천 지역에서는 나무가 쓰러지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는 등 피해 신고 약 300건이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통상 1, 2월에 많은 눈이 내리는 것과 달리 올해는 11월 말에 폭설이 내리면서 겨울 초입부터 눈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눈이 내려 가장 많이 쌓인 깊이를 최심적설이라고 하는데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전국에 내린 폭설로 일부 지역의 최심적설은 40cm를 넘었습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수도권 지역에 눈 소식은 없지만 다음 주 후반부터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상에서 이제 찬 공기가 내려오면은 눈구름이 발달을 하는데 수도권 쪽으로 눈이 내리지 않고 약간 서해 남부 쪽으로 내려가서 충청도나 이제 호남 지방에 눈이 내릴 거예요. 기습폭설로 시작한 이번 겨울은 평년 수준의 기온과 강수량을 보이겠지만 변동폭이 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년 1월까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보이다가 2월에는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12월과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라니냐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할 때가 있어 기온 변동폭이 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온화한 날씨 속에 기습 한파, 폭설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겨울철 추위와 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공군 제8 전투비행단이 위치한 횡성 지역의 군 소음 피해와 블랙 이글스 연막의 유해성을 주장하며 시작된 횡성군 횡성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의 1인 시위가 이제 4년을 맞았습니다. 횡성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는 6일 1인 시위 4주년의 즈음하여를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고 2020년 12월 7일 시작돼 매일 이어온 1인 시위가 만 4년이 되었다며 해결 노력을 약속했던 공군의 대처는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공군은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경유 연막 분사를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횡성군수와 정치권은 대책위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해결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6일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 침식 대응을 위해 강릉과 양양 경계 지역 일대의 침식 방지 정비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양양군 현남면 지경해변에서 강릉시 주문진읍 소돌해변 구간으로 오는 2029년까지 추진됩니다. 동해해수청은 양양 지경해변과 강릉 향후해변 앞바다에 40m에서 60m 크기 수중 방파제 각각 3개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강릉 소돌해변 앞에는 돌재 2기를 약 310m가량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안 침식이 심각한 강릉 소돌해변에는 모래 3만 제곱미터를 쌓아 침식을 방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